오늘 주목할 만한 이야기, 화제의 이야기, 바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아닐까 싶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허성무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아도 모른다 말해야 되고 또 좀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증거를 완벽히 인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증거가 될 만한 많은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물론 저 문건들이 우병우 수석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했으면 바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절차들이 좀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비서관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인멸하고 또 인멸하고 없애라고 말했지만 수석이 일일이 행정관 서랍이나 행정관 캐비넷을 다 열어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버리고 파쇄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진 그런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행정관들이 교체되면서 이렇게 남겨졌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어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파쇄하지 않고 남겨놓고 떠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일이 그러면 기존의 행정관들 캐비넷이나 이런 걸 다 수색하고 검색해보지 못하잖아요. 일하기도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달 지난 시점에서 우연히 저렇게 발견이 되었고 이제 발표가 되고 이랬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재직 시기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많이 겹치거든요.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까? 또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걸까? 너무 어렵나요? 아니 왜 이게 갑자기 나왔지? 라고 네. 약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지금 심정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이걸 누가 남겨놨을까? 라고 아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어떤 분이 반드시 이거를 의도를 갖고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익명의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민정수석실 안에 민정비서관 안에 두 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팀, 그러니까 민사 정보를 취합하는 민정팀과 사정팀이 있는데 그 사정팀 쪽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정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일 수도 있지만 경찰 출신일 수도 있다. 제 추정으로는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 저쪽으로 파견 나간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특검이 밝혀낸 그 부분 중에서도 약간 좀 빠져있던 부분들을 좀 메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영한 그 전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업무수첩으로 작다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특검에서도 확인했고. 그런데 이번에 따로 또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위로 그렇게 빠져서 따로 나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파쇄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따로 빼놨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파쇄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가 이걸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기자님,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경찰로 추론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추론이기는 한데, 우병우 전 수석 때 이렇게 이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메이션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검찰로 다 짜놓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을 주로 데려다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경찰 중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직이 있었을지 약간 그 우병우 전 수석 때 조금 의문이 가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안종범 업무수첩이 가장 큰 지금 증거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간접 증거 쪽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을 때 본인의 생각도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완벽한 공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안종범 업무수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김영한 업무수첩이었고, 또 최근에 박헌영 씨가 K스포츠재단에 있던 박헌영 과장이 수첩을 또 까서 그걸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이거는 서류 형태가 더 많기 때문에 자필 메모도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필 메모랑 비교해봐. 그래서 이제 간접 증거들이 모여서 간접적인 직접 증거가 거의 되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나 또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좀 그런 추론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폭로할 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좀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은 여기에 파쇄에 어느 정도 실무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할까 말까 이걸 복사를 해놓고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이 상부에는 파쇄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고민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나와버린 그런 형국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해주시죠. 예. 이게 2014년 5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서관으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1년 동안에 작성된 문건들이 주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게 2015년 2월입니다. 네. 이 문건은 이제 2015년 5월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 자료가 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 문건이 주로 많다는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처음 기용돼서 들어갔을 때는 본인도 라인을 구축할 정황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2014년 후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그 초기에 이 문건을 아마 보관 관리했을 누군가는 그러니까 김영한 전 수석이 데리고 온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사정팀에는 검찰 출신도 있지만 국정원 출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 정보기관들 쪽에서 다 관여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병우 라인으로 바뀌고 검찰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 그러니까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좀 어느 정도 하면 대략 그림은 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약간 추정을 몇 사람으로 하셨던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예, 그런 정도로 저는 추정을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부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그러니까 한창 자기가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였고 또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 2014년 그 5월 달에 사실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몸져 누우시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2014년 9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첫 독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삼성 관련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집을 하고.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과 이게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문서가 나오게 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유추해보고 또 우리가 짐작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런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이런 라인이 남겼을 거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이제 뭐 청와대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행정관들이 쓰는 자기 책상과 자기 사물함이 굉장히 작고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그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관 자기 책상 위에 조그마한 사물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오픈 공간으로 만들면서 사물함을 책상 밑에 조그만하게 하나 두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 공간들은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들 이런 걸 일일이 거기에 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보관된 이게 그 개인 사물함에 있었는 건지 아니면 공용 캐비넷에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것은 공용 캐비넷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게 파쇄하고 뭐 이리 지시를 하지만 민정수석이 일일이 뭐 행정관이나 공용 사물함을 다 열어서 파쇄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의 확인까지는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남겨놨을 수도 있고 그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뭐 과정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왜 이게 민정에서 나왔냐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삼성의 승계 문제라든지 경제정책의 문제라면은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수석실에서 이게 나왔다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민정에서 나온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보기관이 들어있고 국세청에서도 파견 나오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종합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어떻게 해서 삼성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낼 것인가 하는, 받아내려면 우리도 줄 게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민정해서 판단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정부의 정권이 국가 권력이 하나의 조폭 권력처럼 행사되고 있었다. 저는 그런 판단도 들어요.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분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릴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삼성 관련해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논하기로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죠. 문서 내용만 봐도 왜 그렇게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는지 알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파쇄기, 뭐 구입도 사실이고요. 허성무 비서관께 여쭙겠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이런 이야기, 과연 당내에서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인지, 개인적인 소감인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소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공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근무해 본 분들이라면은 왜 이 정부가 그토록, 물론 뭐 이 정부가 아니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죠. 이명박 정부 때도 거절이 됐는데,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라는 것이 모두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문서여야 안 됩니까? 근데 이런 문서들은 이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청와대가 범죄 집단에서 범죄 음모를 꾸미듯이 문서를 만들고 작전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고, 그리고 독대 과정에서 요청해서 결국은 돈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 전 정부의 이런 국정, 청와대 국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총동원이 돼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 권력을 이용했으니까 이건 조폭 집단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종범 업무수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김영한 업무수첩이었고, 또 최근에 박헌영 씨가 K스포츠재단에 있던 박헌영 과장의 수첩을 또 까서 그걸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이거는 서류 형태가 더 많기 때문에 자필 메모도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필 메모랑 비교해봐요. 그래서 이제 간접 증거들이 모여서 간접적인 직접 증거가 거의 되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나 또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좀 그런 추론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폭로할 때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 좀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은 여기에 파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었는데, 할까 말까, 이걸 복사를 해놓고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이 상부에는 파쇄를 했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고민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나와버린 그런 형국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해주시죠. 예. 이게 2014년 5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이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파쇄해야 될 대상으로 해서 따로 빼놨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파쇄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가 이걸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기자님, 뭐 다른 이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경찰로 추론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추론이기는 한데, 우병우 전 수석 때 이렇게 이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포메이션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검찰로 다 짜놓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을 주로 데려다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경찰 중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보직이 있었을지 약간 그 우병우 전 수석 때 조금 의문이 가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안종범 업무수첩이 가장 큰 지금 증거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간접 증거 쪽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을 때 본인의 생각도 적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완벽한 공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일이 그러면 기존의 행정관들 뭐 캐비넷이나 이런 걸 다 수색하고 검색해보지 못하잖아요.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달 지난 시점에서 우연히 저렇게 발견이 되었고,
이제 발표가 되고 이랬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재직 시기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많이 겹치거든요.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까? 또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걸까? 너무 어렵나요? 아니, 왜 이게 갑자기 나왔지? 라고 네. 약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아, 지금 심정이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도대체 이걸 누가 남겨놨을까? 라고 아마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어떤 분이 반드시 이거를 의도를 갖고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익명의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민정수석실 안에 민정비서관 안에 두 개의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팀, 그러니까 민사 정보를 취합하는 민정팀과 사정팀이 있는데 그 사정팀 쪽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정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일 수도 있지만 경찰 출신일 수도 있다. 제 추정으로는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 저쪽으로 파견 나간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특검이 밝혀낸 그 부분 중에서도 약간 좀 빠져있던 부분들을 좀 메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영한 그 전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업무수첩으로 작다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특검에서도 확인했고. 그런데 이번에 따로 또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위로 그렇게 빠져서 따로 나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이야기, 화제의 이야기, 바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아닐까 싶은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허성무 비서관님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아도 모른다 말해야 되고 또 좀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증거를 완벽히 인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증거가 될 만한 많은 문건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물론 저 문건들이 뭐 우병우 수석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했으면 바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절차들이 좀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비서관들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인멸하고 또 인멸하고 없애라고 말했지만 수석이 일일이 행정관 서랍이나 행정관 캐비넷을 다 열어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버리고 파쇄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진 그런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뭐 행정관들이 교체되면서 이렇게 남겨졌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어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파쇄하지 않고 남겨놓고 떠났을 수도 있고